열심히 해서 직원들을 뽑잖아요. 사장은 직원들한테 최대한 일을 위임하고 놀아야지. 우리 너무 유명한 책이잖아. 나는 4시간만 일한다. 근데 자동화를 하는 것에 거기에 오류가 있어. 그래서 오늘 자동화의 오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사업으로 인생을 호되게 배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ASMR 한 번만 해주세요. ASMR? 부치. 그게 뭔지 몰라. I'm 사장선.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업 현장에서 인생을 호되게 배우는 사장선모입니다.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한 15년을 하다가 퇴사를 하고 제 무인 카페를 차려서 현재 120개를 운영하고 있는 사장선모입니다. 제가 최근에 속초를 갔어요. 바로 이야기 시작하시나요? 네. 네. 속초를 갔어요. 그러니까 근데 까맣게 타셔오셨어요. 약간 이효리 스타일.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참아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네. 속초에 있는 식당들 막 그런 향토 음식점, 메밀집 이런 데서도 로봇이 서빙을 하는 거예요. 약간 이 정도 규모의 로봇이 굳이 있어야 될까 싶을 정도의 작은 매장들도 로봇이 서빙을 하더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죠. 우리 친구들과 같이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작은 가게에서 로봇을 쓰면 사업에 도움이 될까? 혹은 나쁜 점이 있을까? 독일까? 어떻게 생각해요? 요새 정말 자동화를 정말 많이 하고 자동화를 하려고 되게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동화를 다 하면 할수록 정말 좋을까? 제가 퇴사를 하고 처음 창업했을 때 바이블처럼 끼고 다녔던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뭐냐면 바로 이 책이에요. 우리 너무 유명한 책이잖아. 팀 페리스의 나는 4시간만 일한다. 어떻게 하면 자동화를 최대한 하고 적게 일할 수 있는지를 엄청 고민을 많이 했던 시기가 있었어. 이렇게 가야지만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시기에. 그런 거 많았어요. 잠자는데 돌아갈 수 있는 수익 시스템을 만들어라. 최대한 자동화를 한 다음에 나는 최대한 적게 일을 하는 것이 정답이다. 라고 생각했던 시기가 저도 있었고 우리 친구들도 많은 그런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자동화를 하는 것에 거기에 오류가 있어. 첫 번째 자동화의 오류는 로봇이나 기계에 맡길 일과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을 구분하는 거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우리 친구들하고 꼭 함께 하고 싶어요. 그 지식인사이드 채널에 노희영님이 나왔어요. 스타벅스가 엄청 잘 나가다가 이제 꺾이기 시작했는데 그 꺾이는 시기에 도입됐던 것이 무엇일까? 그게 바로 사이렌 오더였어요. 다 생기고 있어요. 이디야도 생겼지, 폴바셋도 생겼지, 다 생겼어요. 이때 사실 저는 어떻게 이용했냐면 회사 생활할 때는 제가 버스 정류장에 내리기 전에 한 2정거장 남았을 때 버스에서 이미 제가 마실 거를 핸드폰으로 그 앱으로 미리 주문을 넣는 거예요. 그럼 주문을 넣어놓으면 내가 딱 2정거장 도착해서 거기에 도착하는 순간 이미 음료가 나와 있어서 그냥 도착하자마자 나와 있는 내 음료를 들고 바로 갈 수가 있어서 시간 절약에 정말 도움이 되죠. 사이렌 오더가 스타벅스에 처음 도입을 하고 매출이 엄청 증가했대요. 근데 그들이 엄청 중요하게 생각했던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거야. 스타벅스는 바리스타와의 교감, 소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브랜드였다. 그 앞에서 대화도 뭐 하고 그다음에 이를테면 뭔가 자주 이용하는 단골 고객이 오면은 뭐 이름을 기억하기도 하고 스타벅스에서 이름을 설정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나는 뭐 이런 걸로 해놨거든요. 그 닉네임을 오늘도 화이팅. 나답죠. 오늘도 화이팅님 라떼 나왔습니다. 부른 사람도 기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누가 나를 불러주고 이렇게 해주는 거가 되게 의미 있고 그 브랜드를 가게 되는 본질이기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벅스 웨이라는 책을 봤었어. 뛰기 전에 쓴 책인 거죠? 그쵸. 잘 나갈 때. 그 내부 직원들에 대한 교감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해서 여기는 새로운 바리스타가 오잖아요. 새로운 바리스타가 오면 매장에
그 점장이 가장 좋아하는 커피를 맛보게 하는 커피 테이스팅을 시작한다는 거야. 그래서 커피의 주인적인 역할과 바람직한 스타벅스 경험을 어떻게 하면 고객들한테 줄 수 있는지 대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 내가 좋아하는 커피에 대해 고객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게 너무 중요하고 그런 지향점을 새로운 바리스타가 알고 있는 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들끼리 점장과 새 바리스타와의 첫인상 미팅에서도 그런 활동들을 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고객한테까지 전달되게 하기 위한 교육이자 첫 미팅이기도 한 거죠. 이런 걸 중요시했던 스타벅스에서 사이렌 오더가 들어가고 주문이 폭풍처럼 들어오고 바리스타들이 미친 듯이 만들기에 바빠집니다. 저는 최근에 바리스타 분들의 얼굴과 눈을 마주친 적이 없어요. 정말로. 정말 고개 숙이고 열심히 커피를 내리기만 해요. 그래서 고객과의 그 관계가 없어졌다. 스타벅스에 가야 할 이유가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꺾이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새로 부임한 CEO가 치폴레에서는 디지털로 엄청난 혁신을 일으켰던 CEO가 스타벅스에 새로 영입이 됐는데 그 CEO는 Back to the Future. Back to 스타벅스라는 전략을 통해서 그 예전의 스타벅스의 노 디지털을 오히려 외치면서 예전에 고객들이 스타벅스에서 했던 매장 고객들의 경험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엄청 강조를 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 그 브랜드가 사랑받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 본질을 잃은 순간부터 브랜드의 하락은 예상되어 있다. 우리가 사실 자동화다, 매뉴얼이다, 챗봇이다, 모든 것을 자동 응답을 할 수 있게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데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하고 있는 업에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를 조금 더 고민해 보면 좋지 않을까. 제가 처음에 창업을 했을 때 빨리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자동화해야지가 메인 컨선이 아니었고 어떻게 하면 고객의 마음과 그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 그게 더 1번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창업교육이 있었는데 창업교육 숙제를 내줘요. 항상 상가 임장에 대한 노하우를 가르쳐드리면 상가 임장을 직접 갔다 와서 보고 느끼고 그런 거를 쓰라고 해요. 숙제로. 일일이 다 피드백을 해드렸어. 혼자요? 그때 혼자 할 때 피드백을 다 받으면 더 배우고 싶잖아. 어떻게 하면 손이 덜 갈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더 잘 배울까, 더 잘 찾을까. 이게 메인 컨선이었던 것 같아. 만약에 한 번 만들고 다 자동화 이랬으면 발전을 못했을 수도 있거든요. 계속해서 소통하면서 그 강의도 계속 디벨롭이 되고 그리고 창업은 사실 저 그 얘기 많이 하거든요. 창업을 하고 싶다고 손을 드는 일이 쉬운 일일까요? 어렵죠. 나의 자본이 들어가는 거고 그냥 의지로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렇게 한 분 한 분 정성스럽게 그분들의 필요한 것들을 계속해서 서포트하면서 이제 그 진행을 했더니 30분 강의 들었던 분 중에 이제 25분인가 6분이 창업을 하고 싶다라고 지원서를 내셨어. 이렇게 진심을 다해서 한 명 한 명을 어떻게든 놓지 않고 이 사람들을 끝까지 완주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사람이라면 이런 데라면 내가 첫 창업을 도전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얻은 거 아닐까. 혼자 할 수 없는 정도로 사람들이 많아질 수도 있잖아요. 많아졌고. 네. 근데 나 혼자 할 때는 내가 커버할 수 있는 사람만 받아야 되는 거가 맞는 것 같고 1기 때 교육이 끝나고 정말 많은 나 3명 빼고 다 신청했구나. 27분이 창업하고 싶다고 손을 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우선 다 받고 이제 이분들 이제 감당이 안 돼가지고 신경을 그만큼 못 쓰면 괜찮은 건가? 그래서 이 27분은 다 못 해드렸고 진짜 하고 싶으신 분을 사연을 보고 그래서 딱 내가 정말 나도 초보지만 최대한 노력했을 때 같이 노력했을 때 몇 분이나 내가 도울 수 있을까? 많이 한다고 하고 감당 못하면 큰일 나니까. 그 5분만 딱 뽑았어요. 27명에서 5명 뽑았어요? 죄송하다고. 아깝진 않았어요, 솔직히? 다 받고 다 책임 못 지는 게 더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돈으로 보지 않고 내 책임감으로 생각했구나. 그러니까 어떻게든 내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미친 듯이 노력해서 커버할 수 있는 정도만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어느 시기가 되면 절대 혼자 다 할 수 없는 시기가 오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저희도 직원들이 합류를 하기 시작했는데 직원을 제가 뽑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보다 정말 진심으로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분인가? 그 부분을 가장 염두에 두고 우선순위에 두고 사람을 뽑을 때도 뽑고 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3년이라는 시간, 4년이라는 시간에 노하우가 생겼으니까 온전한 공식이 생겨서 조금 자동화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하나씩 생기고 있거든요. 왜냐면 계속 그렇게 일을 하는 거는 또 비효율이야. 공식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공식으로 할 수 있고 자동화할 수 있도록 이제 조금 프로세서화를 시켜. 요거는 하되 그러면 사람하고 소통하는 거를 자동화 매뉴얼로 할 수 있는가? 요새 챗봇 많이 쓰잖아요. 챗봇. 근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썸머는 안 쓰는 거예요. 다 자동화로 가면 마음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맞아. 지금 같은 시대엔 더. 요즘에 눈빛조차 마주쳐주지 않는 곳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우리는 무인 카페잖아요. 제가 가장 고민하는 부분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더 효율적으로 하지를 고민한다기보다는 그런 거 고민하지 않고 어떻게 사람 냄새가 나게 하지를 매일 고민한단 말이에요. 맞아. 되게 역설적으로 사람이 다 있는 식당이든 카페든 어디에서든 사람이 있는데 사람이 없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물어보면은 뭐 눈으로 저기요. 뭐 셀프요. 내가 최근에 2개 카페를 딱 느껴지는데 한 군데 사장님이 있었어. 근데 와서 눈도 안 마주치고 못 들어오게 하세요. 커피가 뭐 얼마나 맛있든지 간에 나는 이런 데선 팔아주고 싶지 않아 하고 안 먹고 나왔거든요. 반대로 어떤 데를 갔는데 기대 별로 없이 갔는데 막 너무 친절한 거야. 이거 처음 드셔보셨으면 이걸 드셔보시면 진짜 맛있을 건데 이거 무슨 맛인데 막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한 보따리 사갖고 나왔지. 이런 시대일수록 다 그렇게 사람이 있지만 없을 때 내가 사람 냄새 나게 해주면 정말 그 사람은 오래오래 기억이 될 거예요. 사람이 해야 될 영역은 사람 냄새 나게 했으면 좋겠다. 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 다음으로 자동화의 오류는 열심히 해서 직원들을 뽑잖아요. 그리고 그럼 사람들이 사장은 직원들한테 최대한 일을 위임하고 놀아야지. 그게 자동화의 오류입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들어와서 메일을 가져갔어. 예전에는 100% 나 혼자 일을 하던 거를 내 일을 대신해서 도와줄 직원이 생겼어. 그러면 어쨌든 내 일을 가져갈 거잖아요. 그럼 내 입장에서는 자동화가 맞죠. 이렇게 자동화를 하고 사장님들은 여유를 만끽해라. 그게 맞는 삶인 것처럼 저도 얘기를 워낙 많이 들었어가지고 어떻게 저 사장님은 맨날 골프를 치러 갈까? 어떻게 저 사장님은 한 달씩 자리를 비울까? 예전에 저도 카페 아르바이트를 엄청 많이 했단 말이에요. 오래 했어요. 근데 사장님이 맨날 마감할 때쯤 와가지고 돈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일은 그게 다였어요. 사장은 진짜 놀고 먹는 거구나 이 생각을 했었어요. 어떤 한 직원이 그렇게 얘기했어. 자기는 이렇게 일을 많이 하는 사장님을 본 적이 없다는 거야. 나보고. 대표가 일이 거의 끝날 때쯤 와서 그냥 잘하고 있지? 잘들 해? 맞아. 되게 중요한 자동화의 오류인 부분이 사장은 놀고 먹어야 된다가 아니라 새로운 일을 벌려야 한다. 최근에 또 누가 나한테 상담을 했는데 첫 직원이 왔는데요. 그 직원이 와서 자기 일이 더 늘었고 돈도 더 줄었다는 거야. 그 시기를 지나왔다 보니까 당연한 거거든요. 왜 당연해요? 그 친구가 일을 배우고 밥값을 하기 시작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 근데 그 밥값을 하는 것도 돈을 벌어오는 밥값이 아니라 그 잘 돌아가게 하는 일을 받아서 그 일이 잘 돌아가게 하는 일을 만드는 거가 시간이 필요해. 작년에 얼마나 괴로웠는지 나 기억나죠. 작년에 제가 처음으로 직원이 왔잖아요.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직원들이 와서 고정비가 늘어났어. 근데 수입이 같이 늘어나지 않은 거야. 직원들이 온다고 돈을 더 벌어지는 건 아니다. 그게 되게 당연한 얘기 같은데 우리는 그거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로 느껴져. 내가 자기가 작년에 그걸 몰라서 마음고생이 엄청 심했어요. 새로운 직원을 뽑는 분들이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당연한 거더라고요. 근데 이게 나는 그때 힘들었던 게 나의 리더십이 부족한 건가? 혹은
내가 잘못된 사람을 뽑았나? 막 5만 가지 생각이 괴롭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런 시간은 분명히 필요하고 그렇게 하면서 나도 리더로서 연습하는 과정 그리고 그 직원분도 이 회사랑 그 업무에 대한 결을 맞추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를 이야기해주고 싶고 첫 직원은 더 어려운데 문화라는 거 체계라는 게 조금씩 만들어져 가면 조금씩 아주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뭐 일을 벌리는 직군으로 오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직원들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가지고 가서 잘 돌아가게 해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인 거야. 그럼 썸머는 무엇을 사람들한테 위임을 했고 썸머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2년 넘게 해오면서 완전하게 이제 검증된 공식 같은 것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은 이제 프로세스화해서 안정화된 아이들을 이제 많이 위임하고 줬어요. 사장은 계속 큰 판에서 프로세스 개선할 거나 다른 일을 벌리거나 계속 그 관점에서 고민을 하는 사람이 그건 리더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팀별로 하는 일들을 전체를 놓고 어떻게 연결을 해야 더 업무가 효과적으로, 그러니까 효율적도 있지만 효과적으로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을지, 소통 간의 누수나 업무 프로세스 간의 누수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엮을지, 이런 것들을 크게 보고 계속 누수되는 것들을 뭐를 해볼지 제가 퀘스천을 갖고 그 담당하고 계속 퀘스천을 던져야 더 나은 일이 되지. 물론 이제 담당별로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이 개선할 방법이 뭘까 보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 우리가 한 번 프로세스가 정해지면 그 일을 돌리기에도 바쁘거든요. 그 프레임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관점으로 볼 사람은 리더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역할 플러스 지금 우리가 하고 있지 않은 거에 일을 벌리는 것이 대표가 사장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사장들이 본업으로 빽빽해서도 안 돼요. 입지 내가 제일 잘해. 그래서 아무것도 안 주고 내가 실무를 하느라고 빽빽해도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자동화할 부분들은 자동화를 하고 그 다음에 일을 벌리고 고민하는 영역으로 가야 되는데 어떤 분은 너무 실무를 많이 하고 있는 경우 혹은 어떤 분은 너무 많이 주고 자유다 하고서 저녁에 출근하시는 분도 있을 거거든요. 나의 업무에서도 자동화할 부분 자동화하고 또 새로운 일을 벌리는 거가 같이 일어나야 회사가 멈춰있지 않고 계속 성장을 할 수 있는 게 되더라고요. 오늘 사실 이 이야기를 준비를 했던 거는 요즘에 가게를 가면 엄청난 자동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요새 또 그것도 유행이더라고요. 그 유튜브나 릴스도 여러분 저는 접니다. 썸머의 얼굴을 한 다음에 목소리를 AI로 뭔가 해서 내가 텍스트를 넣어서 썸머가 움직이면서 말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많이 봤어요. 저 그거 너무 불편하던데요? 나는 좀 무서워. 우리 사회에 뭐 가게, 심지어 뭐 컨텐츠, 심지어 뭐 서비스까지도 이게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게 맞나? 할 정도로 챗봇과 뭐 AI와 뭐 모든 것들이 지금 판을 막 점점 막 커지고 있어.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가 조금 중심을 잘 잡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 자동화를 하는 게 정답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오늘 자동화의 오류를 얘기를 하는 게 다 그렇게 가는 것만이 성공하는 길이고 장사가 잘 되는 길이고 잘 되는 일인가? 저는 확실하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하고 진짜 얼굴 보고 대화하고 있나? 그게 점점 중요할 것 같고 그러면 다 자동화일 때 우리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줄 수 있는 영역이 무엇인지 고민해보고 거기에서 더 진한 사람 냄새를 느끼게 해주는 곳이 오히려 스타벅스가 백투 스타벅스 전략을 선택한 것처럼 경쟁력 있는 더 오래 갈 수 있는 더 본질 있는 걸로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사실 웃는 사람이 있으면 웃는 직원을 보고 싶어서 친절한 사장님하고 대화하고 싶어서 가는 곳도 있거든요. 분명히 그게 여러분의 경쟁력이자 차별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일에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꼭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처음 해보는 것 같은데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네. 저희 사업의 시리즈 많거든요. 열심히 하나씩 쌓아가고 있는데 진짜 경험하고 진짜 배운 이야기들을 진짜 적용한 이야기. 적용한 이야기들을 꼭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혼자 일을 하는 친구나 뭐 직장 생활이지만 어떤 고민을 하는 친구나 우리 친구들에게 또 나눠주고 다른 시리즈도 열심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꼭 기억하고 싶은 한 문장을 댓글로 남기면서 내 걸로 가져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이야기도 여기에서 그리고 마이크 쓰는 거 후기 어떤지도 다음 저희 촬영할 때도 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지금까지 사업 현장에서 인생을 호되게 배우는 사장 썸머였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안녕. 사업으로 인생을 호되게 배우고 있습니다.